어쨌든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 현 전국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는 같은 민주당의 경쟁 후보인 이낙연 후보가 야당과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비판 대열에 가세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낙연 후보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민간이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공영개발은 순수한 공영개발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설계의 과정에 대해서 곡절이 있었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후보가 어쨌든 곡절이 있다, 뭔가 의문이 있다, 너무나 많은 배당금을 가져갔다. 이렇게 아주 완곡하지만 직설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는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경쟁 후보들, 이낙연 후보 말고 추미애 후보, 김두관 후보, 박용진 후보가 있는데 말이죠. 다른 후보들은 어떤가요? 지금 나뉜 것 같아요. 추미애 후보가 의혹은 샅샅이 밝히되 특검을 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고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그 특검을 해도 이제 나올 게 없을 거다. 그다음에 이런 거 갖고 내부 총질하지 말자라는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거들고 있다. 그렇죠? 예, 이재명 후보 편을 들고 할까요? 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를 거둔다라는 표현과 이낙연 후보를 견제한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같은 표현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도 얘기를 김두관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이해한다. 옹호하고 있죠. 예. 그 이낙연 후보는 사실은 조금 그 수위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본인의 캐릭터 자체가 이제 점잖은 캐릭터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네거티브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 또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너무 내부 총질하다 보면은 역풍이 불 것을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사실은 남들이 좀 공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박용진 후보는 정책적 실패다라고 또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경쟁 후보들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선은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 김두관 후보가 같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또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이재명 후보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반박하고 있는지 상당히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런 어떤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이야말로 가짜뉴스고 저질 정치다라고 직설적으로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검이니 국정조사 하겠다는 건 정치 쟁점 만들어서 의심을 확대하고 의혹을 부풀리고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수사기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걸 저질 정치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저질 정치다라는 발언까지 들어봤는데 말이죠.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국면이 보면 고발 사주 의혹은 지금 어디로 갔죠? 민주당에서 정말 이거는 또 다른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고발 사주 의혹은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정치권 이슈의 최대 이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어떤 정화석 의원? 정치권의 어떤 뉴스 이런 것도 이렇게 일종의 사이클이 있는 겁니까?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네. 이게 정치권의 아주 오래된 법칙이죠. 근데 글쎄요, 이게 의도됐던 지금 이재명 지사의 얘기는 조선일보가 의도적으로 하면서 말하자면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덮으려고 한 프레임이다라는 게 아마 이제 이재명 지사 쪽의 생각일 텐데요. 지금 그 부분이 의도했던 의도지 하지 않았던 분명히 주앵커 말씀하신 대로 고발 사주 의혹을 일정 부분 덮은 부분이 확실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수세적인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당시에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대응을 했고, 조금 전에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두 대선 주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주자는 자신을 겨냥한 이런 의혹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했는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일부러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인 저에 대한 경강부회식 마타도와 보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됩니다. 이 나라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들의 불로소득을 막을 제도를 만들어낼
절호의 기회이고 그 점에서 태세 전환해준 조선일보, 그다음에 국민의힘, 토건 세력들한테 깊이 감사드린다. 공공개발 이익을 완전히 공공으로 환수해서 국민께 100% 돌려드리는 그런 개발 이익 국민 환수제를 도입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먼저 이상일 전 의원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전 총장이 측근 검사인 손준성 검사를 시켜서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검사에게 고발장을 보내서 야당으로 하여금 고발을 하게 하라. 이게 이제 고발사주 의혹의 어떤 전체적인 얼기였단 말이죠. 또 언론 보도로 촉발이 된 거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한마디로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프레임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상황 돌파라는 표현이 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느닷없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정말 어이상실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의식도 갖고 있습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작년 4월 상황입니다. 작년 4월 상황에 무엇보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야당이 오히려 당신은 억울하니까 우리가 고발해 줄게. 야당이 이야기해도 말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은 대검에 소위 말해서 추미애 사단으로 포위되어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발장의 접수 대상이 또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이에요. 그분도 윤석열 사단이 아닌 추미애 당시 장관이 임명한 분입니다. 그분 제가 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성함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그러니 동기도 전혀 없는 상황에 본인이 손준성 검사를 시켜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정말 어이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쓰러뜨기 공작이다 이런 입장을 낸 거고요. 이재명 지금 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이 커진 거는 국민의 궁금증이 너무 커졌다는 말이죠. 국민의 관심사가 커졌고 만약에 궁금증이 별로 없다면 언론이 이렇게 취재를 안 합니다. 언론이 기사 이렇게 안 씁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너무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심지어 정의당, 민주당에 계신 뭐 이낙연 후보 진영을 비롯해서 김부겸 총리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 심지어 유인태 전 의원도 이건 잘 이상하다. 굉장한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민이 의혹이 생기니까 이건 기자가 취재하고 네. 당연히 정치권이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대선 주자들이 특히 선두를 다투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 자신을 겨냥하는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일단 사실이 아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주장으로 상황을 돌파하려고 했고 지금 이재명 지사는 내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대선 후보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예 개발이익 환수제를 법제화하자, 제도화하자라고 하는 다른 쪽으로 나갔는데 국민의힘에서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동문서답을 하느냐. 특혜 의혹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왜 갑자기 무슨 제도화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역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아니 조금 전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께 설명하고 해명할 때 일단 자세와 그 내용보다 사실은 국민들은 자세와 태도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자세와 태도에서도 이제 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이 뭐 백발양보해가지고 이것이 정쟁이라 칩시다. 그러나 이것을 정쟁으로 그냥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우리 국민들께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노와 박탈감을 가지고 있으니 이번 참여 잘 됐다. 왜 공영 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이 그 부동산 개발하는데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냐. 그러니 이번 참여 잘 됐다. 그러면은 이것을 부동산 개발 이익을 전 국민들께 환원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제도를 만들자. 이걸 정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법제도적으로 말하자면 보완하자 이런 대안까지 제시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정치 공작이다, 억울하다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이 이슈 말고 아마 대선까지 계속해서 많은 이슈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 이슈들이 생겨날 때마다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쟁으로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지고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대안을 좀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국민들께 대안을 제시하고 예. 그리고 그것을 국회에서 말하자면 법제도화시키는 이런 좀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김에 제가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검찰은 이 현 정부가 가장 그 역점을 뒀던 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 아닙니까?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겁니까? 검찰 개혁 됐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을 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검찰은 있지 않습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죠. 아무리 뭐 해도 견제를 하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굳건한 기반 위에 서 있는데 검찰만 독주하고 견제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그런 권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생겼습니다. 이제 검사가 잘못하면 공수처가 검사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자정 기능도 가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그다음에 있는 제도 덮어주고 이러한 관행들은 없어질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지나면 이런 관행이 문화가 되고 우리 사회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날이 올 거다.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조직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출발은 제대로 했다. 예. 이제야말로 검찰 권력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서 민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라는 감시 견제 장치가 생겼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일 전 의원은 검찰 개혁 됐다. 공수처라고 하는 하나의 견제 기관이 생기면서 검찰 개혁의 단초가 마련됐다라고 하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친여 성향의 단체가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총장을 고발했잖아요. 예. 이번 사건 관련해서.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네. 저는 고발 사주라는 말에 동의를 예. 못합니다.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고발 사주라는 건 주어가 윤석열이라면 그거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고발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공수처가. 나흘 만에 피의자로 입건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왜 윤석열이 피의자냐. 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다. 일단 고발됐으니 피의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공수처를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 공수처가 설립되는 과정부터 법안 처리 과정부터 공수처장에 대해서 추천권을 야당한테 소위 말해서 거부권까지 줬단 말이죠. 거부권 행사하니까 그게 불편해서 여당이 그 거부권도 박탈해서 만들어진 공수처입니다. 그 공수처가 권력의 눈치 안 보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 아마 여쭤보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다. 그다음 검찰도 지금 검찰총장 어떤 분인지 다 압니다. 너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과 지금 다른 검찰이 됐어요. 그러니 야당 입장에서 이런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공정하게 수사를 하려고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개발이익 환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차후의 문제다. 그건 나중에 정치권에서 도입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특혜를 주는 설계를 만든 거에 대한 책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이 93대 7입니다.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도시개발공사가 우선주를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통주는 7%만 갖게 되는 거예요. 화천대유. 근데 보통주는 우결권이 있고 배당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혜고자가 설계됐는데 부동산 개발하는 분들은 이 우선주, 보통주 이 배분도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도대체 유동규라는 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이게 특검 아니면 밝히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야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검찰 개혁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 다들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일단 그 전에 이 부분부터 알려드릴게요. 정의당의 대선 후보들 심상정 후보, 이정미 후보가 말이죠.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렸고 이정미 후보는 심상정 후보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말이죠. 이정미 후보는 이재명 지사는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고 특검 수사에도 겸허히 동의해야 한다라고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요. 심상정 후보도 대장동 수익 배분 과정 전체가 대단히 비상식적이다.
이재명 후보 지론대로 차라리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혹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되 차후 이익 배분에 공공의 몫을 상식적으로 배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의혹이다. 이재명 지사의 해명을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정의당의 대선 후보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아마 더 국민 앞에 좀 상세하게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실 말씀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드릴게요. 자, 검찰 개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도 말이죠. 정화석 의원. 대선 결과는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의 손에 달려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대선에 투표를 할 국민들의 판단을 좌우할 정치 쟁점, 상당한 어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 진상 규명의 몫이 역할과 책임이 검찰 손으로 지금 넘어간 것 아니에요? 아까 전 의원님도 뭐 그런 말씀 예. 언뜻 하셨지만 그 미래의 비전, 정책 이런 걸 보고선 뽑아야 할 대선이 사실 5년에 한 번만 5년마다 한 번씩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는 대선이 과거에 너가 무슨 잘못을 했지, 네가 무슨 잘못을 했지 이거 들추기 그리고 그걸 갖다가 사법부가 가지고 판단을 받아보는 이런 식의 어떤 정치 문화가 너무 커졌다라는 부분에 뭐 충분히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거고요. 하지만 어쨌든 불거졌단 말씀이죠. 이 불거진 부분은 사실은 가장 단시간 내에 빨리 의혹이 소명이 되고 그리고 이거와 함께 이제 좀 더 미래 비전과 정책을 보는 그런 대선 문화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그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1등과 2등 또 1등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후보 측 모두 말이죠. 이번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 이런 것들을 결국 검찰 손에 맡기자. 이재명 지사도 보면 검찰이 수사하면 금방 나온다. 이게 무슨 특검까지 갈 일이냐, 국정조사 할 일이냐. 그건 정치적 쟁점을 만들겠다는 정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손에 대선 후보를 어떤 그 자질을 또 능력을 뭐 이런 잣대를 중요한 기준을 열쇠를 검찰 손에 갖다 맡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는 고발을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예 고발을 했어요. 윤석열 캠프에서도 아마 고발했습니까? 법적 대응했습니까?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하겠다나 법적 대응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태도가 과연 바람직할 것이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결국 검찰, 공수처 이번에 보니까 고발 사주 의혹은 공수처, 서울중앙지검, 대검감찰부 아주 신속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경찰도 하고 있어요. 예, 경찰도 하고 있고 또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도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제출이 됐으니까 또 수사기관이 할 거예요. 그럼 대선 주자들 스스로가 야 나는 미래를 얘기하고 싶으니 이거는 검찰 수사에 맡기자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결국 검찰이 개혁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개혁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고 안 됐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검찰과 공수처 손에 이번 대선의 결과도 어떤 중요한 키도 결국 검찰 손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안타깝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보면 엊그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BTS가 유엔에서 이제 연설도 예. 하고 해외에 나가보면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추격 국가를 넘어서서 선도 국가 말하자면 G7에 근접하는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치만 보면 이게 답답하거든요. 뭐 국민들 보시기에는 속이 디비지는 거죠, 그냥. 예?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당신들 문제는 당신들이 해결해라. 사법부를 가지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모든 문제를 정치의 문제를 정치 영역의 문제를 이게 사법부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제 극복해야 될 정치 문화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은 이러고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의 민심의 수준에 따라서 한국의 정치권도 좀 변화할 거고 변화해야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참 이게 피곤합니다. 정말 예. 이게 완전히 그냥 소비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정쟁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정치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드는 생각이 전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검찰하고 공수처 말이죠. 특히 공수처는 아직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데
이제 큰일 났어요. 고발 사주 의혹을 그렇게 신속하게 뭐 대대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이번에 대장동 개발 의혹도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또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공수처에다 고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말이죠. 그러면 대장동 개발 의혹도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규모로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또 있을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공수처가 아마 한쪽은 열심히 하고 한쪽은 적당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근데 사실은 뭐 우리 전 의원님 말씀처럼 뭐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아니, 수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그 후보의 살아온 역정, 도덕성 이걸 다 검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후보가 생각하는 미래 비전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게 드러났어요. 수면 위로 올라왔으면 누구든 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서 빨리 의혹이 해소되는 게 맞죠. 진상이 있는 그대로 제대로 규명이 돼서. 그런데 진상을 규명할 수단이 정말 우리 기존에 있는 이 사법 소위 말해서 수사기관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야당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특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당은 뭐 후보도 수사 받겠다고 하시지만 특검은 안 된다. 게다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시면서 특검 노. 이거 하는 거는 누가 봐도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 전 의원님과 이상현 전 의원께서는 상대 후보를 또 비판하는데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저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오래전 일입니다. 1997년 대선 당시에 이른바 DJ 20억 비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그 당시 엄청난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이거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결국 검찰의 선택은 수사를 안 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 기자회견까지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이 수사를 15대 대선 후로 유보한다. 그 이유는 과거의 정치 자금에 대하여 정치권 대부분이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판단되는 터에 이 사건을 수사할 경우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 분열, 경제 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수사 기술상 대선 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의 저 선택과 판단도 어떤 면에서 정치적이다라고 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김대중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뭐 사후적인 평가도 물론 있을 수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과 공수처의 선택은 완전히 저 때하고는 180도 다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화석 의원? 시대가 바뀌었죠. 예. 저 때는 뭐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저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예.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뭐 YS와 DJ는 같은 시대의 같은 정치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투쟁하고 극복했던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뭐 이 이신전심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이거 건드려 봐야 혼란이 더해질 거다. 그다음에 이게 선거 때까지 완결되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거를 함으로써 이것이 그냥 말하자면 당시 신한국당의 어떤 정치 공세에 활용되는 부분만 남겨놓고선 저거 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DJ가 대표하는 그런 어떤 정치 분야에서의 어떤 그런 지분,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돌발 변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정치 지형에서의 어떤 그런 위험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검찰총장이 지금 저런 발표를 한다 그러면은 분위기는 뭐 사뭇 많이 다르겠죠. 예, 알겠습니다. 검찰 손에 대선의 결과가 달리게 되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치닫고 있는 데 대해서는 뭐 전 의원님과 아까 이상현 전 의원님 아까 나름의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말이죠. 어쨌든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아주 짧게 말씀하시죠. 지난번 지금 영상 보신 네. 그 이제 97년 시점에는 대선이 불과 2개월 남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8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 직전에는 저런 소위 말해서 고민이 좀 이해가 되지만 지금 국민은 8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8개월이 빨리 아니죠. 6개월. 예, 물론 뭐 6개월이죠. 내년 3월 이제 예. 뭐 대통령 임기가 8개월인데 6개월 남은 상황에서는 지금 이 의혹은 빨리 특검 수사 빨리 해서 규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찰 수사 관련한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아주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